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기소합니다. 이지도 않은 주식을 배당하고 직원들은 그 주식을 내다 팔기까지 한 삼성증권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로 진입하면서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영토와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내륙지방에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꽃샘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 원의 다스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오늘 구속기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깁니다. 간략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오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방문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서입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금 수수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삼성전자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명목으로 총 67억의 뇌물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35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 돈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고급 승용차까지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로 우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가족이 연루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가 20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론을 펴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주식거래 시스템의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벌어졌는데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1,000원이 아니라 1,000주씩 지급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000주를 입금한 겁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283만 주인데 1,000주씩 해서 28억 3천만 주를 지급했습니다. 시가 113조 원어치에 해당됩니다. 네. 회사 측이 실수를 알고 곧 정상화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급하게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유령 주식이 풀린 겁니다. 네, 증권사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게 실수로 잘못 그 주식이 입고된 것을 알았을 텐데 알면서도 매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계좌에 갑자기 주식이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어서 들어왔다면 당연히 회사의 실수라는 걸 알 텐데도 팔아서 이득을 채운 겁니다. 30분 만에 16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네. 이들 중에는 100만 주가량 처분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전날 종가로 치면은 4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실에 아예 있지도 않은 주식을 전산상으로 만들어내고 또 이게 실제 시장에서 유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한 건 주식 거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증권 발행 주식이 283만 주이고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억 2천만 주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려면 보통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서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유통 물량의 32배에 달하는 28억 주가 간단한 전산 등록으로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고 그 유령 주식 중에 501만 주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증권사 관계자들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전산상에서 거기 숫자가 들어가도 거래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냥 숫자가 들어간 거가 그냥 거래됐다는 거는 좀 이해는 잘 안 되긴 합니다. 김 기자, 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갖고 있는 주식도 없는데 매도하는 건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보통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의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시세 차익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제도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한 이번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건 네.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이키드 공매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능하더라라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거든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건데 다른 증권사의 경우는 어떻겠느냐? 과연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간단한 전산 조작만으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얼마든지 증권사가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인데요. 너무도 쉽게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탈로 났던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증권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부 통계 시스템이 없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당일날 엄정한 조사와 공매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16만 명을 넘어섰고 관련 청원 글이 수백 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감독당국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네, 금융감독당국은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서 특별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전면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도 이런 사태를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덕 기자와 함께 삼성증권 사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의원 시절에 있었던 해외 출장의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보수 야당은 검찰 고발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식 원장은 최초로 외유성 의혹 보도가 나온 지 3일 만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죄송스럽다며 신속하게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이 흔했고 김 원장의 요구가 아니라 기관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출장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고 민주당도 갑질을 근절하자며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었기에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의원입니다.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국민들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관계기관 돈 받아서 외국이나 다니냐니 이 지적에는 변명을 못하죠. 이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이 금융이 아니라 갑질의 전문가였다며 검찰 고발에까지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화려한 갑질 이력은 애초부터 그가 참여연대 출신 금융 전문가는커녕 노골적인 갑질의 달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김 원장의 해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지난주 국정농단의 정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만큼 화제가 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창, 오늘은 열을 넘어 붉은 꽃, 10년 더 가는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윤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6일 서초동 법원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3일절보다 더 많이 보이는 태극기와 국정농단 특검팀 소속 검사 얼굴에 대못을 박아놓은 설치물들.
이해할 수 없는 현대예술을 본 듯한 괴이한 풍경이었습니다. 반면 법원 내부를 비롯해 법조계 관계자, 매일 이곳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언론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앞선 선고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보다 징역 몇 년을 더 받을까 정도가 남은 궁금증이었습니다. 들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결과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였습니다. 저 태극기 부대의 영원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권불 10년의 화무 11홍인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권력 자본은 대부분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다릅니다. 특히나 삼성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진 나라에서 그가 가진 자본 권력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 2명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동안에도 기세등등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대가를 받고 뇌물을 취득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지 여부는 유한한 정치 권력에 대비되는 자본 권력의 힘을 따져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번 재판부가 말세마리를 삼성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볼까요? 이 부회장이 말 때문에 혹시나 실형 몇 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승계 작업은 보호했습니다. 삼성 제국을 수호해냈다는 말입니다. 팔다리를 잃었지만 몸통을 지켰다고 할까? 자본 권력은 이렇게 10년 이상 가고 그 꽃도 10일 넘게 불띠 붉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CBS는 우리 사회의 성적 폭력과 차별에 대한 연속기획, 성폭력 연대기를 마련해 나흘간 방송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리다는 이유로 쉽게 넘겨버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성적 폭력을 김명지 기자가 조명해봅니다. 아이스 깨끼, 속옷 끝 당기기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장난이란 이름으로 쉽게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또래보다 빠른 2차 성징에 초등학교 시절 심한 마음고생을 했던 20대 이모 씨는 키득대고 놀려댔던 남자아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2차 성징이 되게 빨리 와서 약간 가슴 가지고 놀린다던가 쟤네는 나한테 왜 저럴까,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26살 송영현 씨는 비슷한 일로 상처를 받고 담임교사는 물론 부모님께도 호소했었지만 널 좋아해서 그래라는 반응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가 이런 식으로. 나 빼고는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시대가 변한 만큼 이 같은 폭력은 교실에서 많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대신 사뭇 다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는 뜻의 앙기모띠, 가버린다는 뜻의 이꾸요이 등 포르노물에나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말입니다. 약간 이상하고 왜 쓰는지, 왜 콧소리를 이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면서 많이도 하고 여자애들 툭툭 건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유행어의 탈을 쓴 채 초등학교 교실 한가운데서 장난처럼 쓰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폭력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생입니다. 남자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해본 적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들 쓰는데,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너만 유독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관심 어린 치마 들춰내기든 유행하는 단어든 폭력이 폭력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플라스틱과 비닐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지난주 내내 쓰레기 대란이 일었습니다. 그 여파로 폐지값도 폭락해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3살 유모 할머니가 새벽밥을 먹고 나와 하루 종일 폐지를 모은 대가로 손에 쥔 돈은 3,500원입니다. 이거 56kg인데 씨가 빠지게 갖고 온 데서 그밖에 안 돼. 하루 종일 해도 3,000원도 못해. 어쩌면 3,000원도 못해. 2,000원, 1,000원 그래. 75살 이모 할머니는 60kg가 넘는 수레를 끌고 고물상 2군데를 지나쳐 왔습니다. 폐지를 10원이라도 더 주는 고물상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키로당 여기서 60원 쳐줘요. 60원. 제일 많이 쳐줘요. 그래서 여 밑에서 2군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 거라. 10원이라도 더 받을게라고. 2달 전만 해도 120원 하던 폐지값이 40원까지 폭락하면서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 같은 폐지값 폭락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여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할 국내산 폐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폐지들까지 국내로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 겁니다. 수원의 한 고물상 사장입니다. 지금 수출이 좀 다 끊긴 거예요. 지금 현재 내수를 좀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수도 소화 못하면서 자꾸 싼 물건을 바깥에서 들여오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정부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지업체들에게 국내산 폐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남중국해와 안보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남중국해로 진입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동방일보는 미국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미군 함들이 6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 남부 해역에서 싱가포르 해군과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 전단은 루스벨트 함보다 하루 앞서 5일부터 하이난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양국 항공모함이 동시에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인근 하이난다오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루스벨트 함의 훈련을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간주하고 견제에 나설 경우 양국 항모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하이난다오에서 랴오닝함을 직접 둘러보는 관함식까지 예정돼 있어 중국 해군이 예상외의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타이완의 잠수함 기술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내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향후 중국의 역할을 밝힐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미국 측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핵무기 폐기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진정으로 핵 프로그램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인지가 북미 대화 제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핵심 의문 사항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은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끄는 CIA 내부 전담팀과 북한의 정보당국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비밀 접촉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방송법부터 추경, 개헌까지 쟁점이 수두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방송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추진했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만든 이 법안을 지금의 야당들이 처리하자고 나서자 민주당은 정치권보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벽을 넘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을 재난에 비유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범여권 안에서조차 이번 일자리 추경의 내용이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선출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국민개헌은 걷어차버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오늘 대회에 천명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만나지만 의사 일정 합의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와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내부 감사에 착수한 뒤 내놓은 일종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올해부터 매년 500대씩, 오는 2025년까지 4,70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돼 약 40km를 달릴 수 있어 연간 연료비가 엔진 이륜차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일반 전기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에 불거진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어제 입장 자료를 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성 출장이라는 지적에는 어떤 기관에도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하며 관련 논란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자 컬링 대표팀이 2018 세계 남자 컬링 선수권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코틀랜드에 패하며 한국 컬링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스코틀랜드에 4대 11로 패하고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현지 시간으로 1시 32분 일본 혼슈 시네마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시네마현 마스에시에서 남서쪽으로 50km가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가 1년 전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17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사고 발생 건수는 5건으로 2016년에 비해 7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 네, 월요일 아침 하늘길 이곳 김포공항과 인천에는 짙은 안개가 자리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김포공항과 인천은 가시거리가 낮아서 이 시간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른 아침 출발하는 항공기들은 안개 때문에 2시간씩 지연되었습니다. 우선 진주와 울산행 첫 편은 김포공항 안개 때문에 결항되었고 이후편 항공기들도 기상을 점검한 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전 비행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공항으로 나오시기 전에 항공사로 운항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단체 승객들이 많아서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지만 오후 3시 이후편부터는 항공사마다 시간대별로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 광주와 여수,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옷차림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현재 안개가 짙은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고 따라서 곳곳으로 오전까지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이니까 야외 활동 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은 0.6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인데요. 오늘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고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춘천의 낮 기온이 14도, 대전이 16도, 부산 18도, 오늘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홍재표, 윤진아, 김명지, 기술 최동철, 진행의 임미연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BS